안녕하세요. 고래, 돌고래 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고래고 오른쪽이 돌고래가 되겠네요. 자, 돌고래 꿈에 관해서 개괄적인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래는 바다의 왕이죠. 바다에서 아주 주름 잡는 망망대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이 바다는 넓은 활동 무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래는 그 커다란 덩치에서 그릇이 큰 인물이나 권세가, 권력자, 부자 등의 인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거리 대상의 상징인 경우에는 커다란 사업체, 회사, 기관, 사업체 등의 상징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으로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고래를 잡는 꿈은 이권이나 재물을 얻게 되는 길몽이죠. 요즘에 어부들이 흔히 그 바다의 로또라고 하는 그 말이 있죠. 밍크고래 잡으면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잡는 거. 자, 가입 여건에서는 태몽 표상도 가능합니다. 이 돌고래 꿈에 그 태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래나 돌고래의 그 꿈의夢에 있어서 먼저 사람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꿈속의 동물은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고래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꿈. 아주 좋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꿈은 결코 반대가 아니라 상징에 의해 있다. 내가 고래를 타고 신나게 달렸으니까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어린이가 이런 꿈 꿨을 때 성취 이루게 되고 학급 반장하게 되거나 시험 등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돼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래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꿈은 자신의 뜻을 펼치는, 성취와 결실을 이뤄내는 좋은 꿈이죠. 처한 여건에 따라서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 타고 신나게 여행하는 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 신나게 달리는 꿈도 좋습니다. 또 어떠한 배를 타고 아주 시원하게 배 타고 가는 꿈도 좋겠죠. 고래냐 배냐 기분 좋게 차를 타고 가는 꿈은 좋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고 진흙수렁에 빠져서 헉헉거리면 안 좋은 꿈이겠죠. 자, 고래가 백기를 인도하는 꿈 좋지 않습니까? 이때 고래는 어떠한 사업의 협조자나 후원자의 도움을 얻어서 일이 술술 풀려나갈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래가 백기를 인도한다 하면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자, 고래가 하구를 막은 꿈이다. 자, 이 경우에는 이 꿈속의 고래가 만약에 자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면 그 고래가 하구를 막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나 사업 기반을 지배하거나 억제할 일이 있게 되죠. 만약에 그 고래가 내가 아니라 어떠한 다른 막강한 세력을 지닌 세력 집단이나 단체라면 오히려 거기에서 내가 제약을 받게 되겠죠. 자, 고래를 타고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꿈, 자신이 고래가 되어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꿈, 또는 고래가 맑은 바다에서 유유히 노는 것을 보는 꿈, 다 좋지 않습니까? 이 고래가 맑은 바다에서 유유히 노는 것을 볼 때 그 고래가 바로 자신을 상징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태몽인 경우에 커다란 고래로 상징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넓은 바다에서 이렇게 고래가 헤엄치는 꿈을 꿨다면 넓은 활동 무대에서 아주 자유롭게 또 권세를 잡거나 또는 처한 여건에 따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운수 대통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고래, 돌고래가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바다의 로또,
뭐 밍크울에 잠든 거 얘기 말씀드렸지만, 자, 좀 특이한 꿈이지만 고래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꿈이다. 이 경우에 죽음은 새로운 탄생으로 고래로 상징된 거대 권력이나 기관 단체의 소속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고래의 뱃속이 고래등 같은 거대한 저택을 소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래를 잡는 꿈은 뭐 고래로 상징된 막대한 재물이나 이권을 얻게 되겠죠. 자, 고래 돌고래가 사건 사고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래가 배를 드러내놓고 죽어있는 꿈, 좋지 않죠? 꿈은 결코 반대가 아닙니다. 이때 그 고래가 배를 드러내놓고 죽어있는 꿈을 꿨을 때 그 고래로 상징된 인물이 과연 누구냐? 그 사람이 교통사고나 병마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에 수많은 고래들이 죽어있는 꿈은 사회적 변혁이나 아무런 사건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에 처하게 된다. 또 상처 입은 고래가 그물에 걸려있는 꿈, 마찬가지입니다. 고래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신의 분장된 자아를 나타내는 경우에 상처 입은 고래가 바로 자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현실에서 뭘 하려고 해도 그물에 걸려있는 것처럼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심하면은 육체적으로 다치거나 정신적인 면에서 아주 많은 그 고통을 겪게 되겠습니다. 피 흘리는 고래를 보는 꿈 역시 안 좋죠. 고래로 상징된 누군가가 피 흘린다는 것은 아주 고통을 겪거나 재물의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한 상황이 중요한데요. 특수 상황이라면 만약에 피 흘린다는 게 특수 상황에서 제가 사례를 몇 번 봤는데요. 사람의 경우도 이제 피를 흘리는 건 안 좋은데 어떠한 이제 꿈에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뭐 줄을 연결해서 피를 뽑아내는 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저처럼 이렇게 글 쓰는 사람 뭐 이런 경우에는 그때 흘리는 피가 재물의 손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정신적인 수고로움, 정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피 흘리는 거로 상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몸에서 피가 이렇게 소량씩 꾸준히 이렇게 나오는 꿈을 꿨을 때 우리가 엑기스, 그 사람의 정신적인 수고로움이 일정 기간 이렇게 지속될 적에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특수 상황에서 글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정신적인 이런 수고로움이 고귀한 피 흘리는 거로 될 수가 있습니다. 고래떼가 몰려와서 배를 뒤엎는 꿈 안 좋죠. 고래로 상징된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사업이 위태롭거나 파산되겠습니다. 고래 돌고래가 일거리 대상 회사 기관 단체를 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래나 상어가 공중을 나는 꿈, 뭐 고래나 상어나 덩치가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상어가 좀 작죠. 그렇지만은 그 정도면 큰 거죠. 그래서 어떠한 회사나 기관 단체가 공중을 날았으니까 사업체나 작품이 또는 어떤 일거리 대상 따위가 사회적으로 성공받고 주목받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래나 상어가 자신의 분량된 자아로 상징돼서 나타난 경우에 자신의 뜻을 펼쳐내는 길몽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징인 경우에 위대한 인물의 뛰어난 행위를 보게 됩니다. 이 분장된 자아라는 게 사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꿈에 자기가 포수가 되어 있더랍니다. 근데 이 운동장에 뭐 어떤 동물이 하나 있더랍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동물이 뒷다리를 갖다가 좀 절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총을 쐈는지 뭐 그런 꿈을 꿨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오다가 차에다가 받쳐가지고 다리를 다쳤습니다. 어젯밤에 그 포수한테 총 맞은 동물,
그때 뭐 소였는지 뭐 이러한 동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됐던 거죠. 이렇게 분장된 자아로 꿈속에 나타납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동물들은 거의 다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의 상징과 문학적 상징과 언어의 관습적 상징이 일치합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꿈속에 어떤 여우가 이렇게 해서 어떠한 좀 얄미운 행동을 하면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아내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또 꿈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토끼를 갖다가 산에서 이렇게 잡아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누군가 그 토끼를 뺏어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토끼만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들이 좀 병에 걸려서 아주 고생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완쾌됐겠죠? 토끼를 뺏기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토끼가 자식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재미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집을 갖다가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꿈에 어떤 부동산 아주머니가, 아는 부동산 아주머니가 토끼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더래요. 토끼가 잡아오는데 그 꿈에 토끼의 앞니빨이 2개가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게, 우리 보통 토끼가 앞니빨 탁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토끼가 앞니빨이 2개가 탁 튀어나온 토끼를 쥐를 잡아갖고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집을 갖다가 꿈에 나타난 부동산 공인중개사 보고, 하여간 누가 집을 갖다가 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을 꼭 소개해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공인중개사가 손님 하나 데리고 이렇게 집을 보러 왔는데, 그 집 보러 온 아주머니가 이빨이 2개가 이렇게 앞으로 탁 튀어나온 게 토끼의 앞니빨을 연상시키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집을 매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꿈이죠. 자, 그러면은 탐험에 있어서 고래나 돌고래를 놓치거나 쫓아내는 꿈은 당연히 안 좋겠죠. 이런 경우에는 유산하거나 요절하는 일로 실현됩니다. 이 경우에 고래, 돌고래뿐만이 아니라 거북이 또는 뭐 상어, 물개 또는 뭐 하다못해 잉어, 뭐 뱀장어, 모든 거 다 그렇습니다. 꿈에서는 잡아야만 탐욕이 되죠. 그런데 꼭 잡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못 속에 잉어를 놀고 있는 걸 봤다. 그것만으로도 탐욕이 됩니다. 잉어를 꼭 잡아다가 품에 안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소유나 획득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탐욕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뭐 동물을 잡으려다가 못 잡게 되면은 사람인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나 재물이나 이권을 얻으려다가 얻지 못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총각이 꽃사슴을 잡는 꿈을 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꽃사슴으로 상징된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게 되겠죠. 이게 꿈의 상징적으로 꿈속에 나타난 동물은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몽을 살펴보겠습니다. 돌고래가 안기거나 껴안은 꿈은 태몽의 경우에 어찌 되겠습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돌고래가 꿈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게 보여야 건강한 아이가 되고, 일단 돌고래나 고래는 좀 덩치가 크니까 우리 현실에서 좀 능력이 좀 큰, 그릇이 큰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래도 암놈, 순놈이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안기는 꿈으로 딸 낳고, 밑에는 이 꼭 껴안은 꿈으로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이제 딸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암놈, 순놈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호랑이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자 꿈을 꿨는데 사자가 이렇게 갈기가 무성하게 있으면 수염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놈은 아들을 낳게 되겠죠. 그런 꿈을 꾸면 또 어떤 사람 태몽에 거실에 호랑이가 축 늘어져 있는데 그 불알을 갖다가 봤다 꿈에서 그럼 100% 아들이게 되겠습니다. 자, 돌고래 2마리가 안기는 꿈을 꿨습니다. 자, 2마리가 안기는 꿈을 갖다가 이렇게 꿨다 그러면 요때는 쌍둥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차 2 자녀를 갖다가 첫 번째 아이 가지찌개 한꺼번에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례가 돼서 지금 소개합니다. 자, 돌고래 2마리가 안기는 꿈이었어요. 예.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꿈을 꿨는데 돌고래 2마리가 나오는 꿈을 꿨다 했는데 무슨 꿈이라고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태몽이다 라고 이제 출근을 했다는 거죠. 그분이. 자, 2마리가 안기는 꿈은 태몽으로서 이렇게 쌍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몇 주 지나고 보니까 그 사례 지금 보내주신 분의 사람이 진짜 임신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2마리를 봤으니까 쌍둥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쌍둥이 아니면 첫째 아이 때 둘째 아이 태몽까지 한꺼번에 꾸는 거죠. 자, 근데 검사를 보니까 쌍둥이가 아니었답니다. 그러면은 장차 가질 둘째 애까지도 미리 꾸게 되는 거. 이 경우에는 그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신의 남동생도 부인이 아내가 임신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마리가 이렇게 오는 꿈을 갖다 꿨는데 부인이 알고 봤더니 자기 동생의 부인도 임신을 했더라는 거죠. 참 신기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임신을 했더라. 근데 이렇게 꿀찌게 주변 사람 꿈을 갖다가 꿈꾸는 사람이 뛰어난 경우에는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에 보면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사과를 갖다가 꿈에 2개를 따가지고 와요. 따가지고 오다가 그 꿈속에서 이웃집 새댁이 나 그거 하나 주세요. 그래. 거기 사과 하나 주고 또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과를 받은 새댁도 임신하게 됩니다. 즉 새댁의 태몽을 대신 꿔준 거죠. 그리고 요 가져온 사과를 갖다가 여기 가져왔을 적에 자기 시집간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시집간 딸이 꿈 얘기 듣고서 엄마 그거 내가 살게 하고서 그래 그러면 이제 네가 꾼 거로 갖다가 너한테 판다. 그러면 신기하게 시집간 딸이 또 임신합니다. 며느리는 또 임신 못해요. 그래서 매몽이라는 게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대신 꿔주는 겁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태몽꾼 꿨다고 해서 애 낳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몽을 대신 꿔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생도 똑같이 임신했답니다. 더 재밌습니다. 이어지는 얘기가 2마리 됐구나. 그래서 돌고래가 2마리였다. 동생도 임신했으니까. 그래서 사무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철학원의 그 서기를 보던 선생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면 한 집은 아들이고 한 집은 딸이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참 재미있습니다.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돌고래는 암수가 같이 다닌답니다. 수명끼리 안 다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봉황이라고 아시죠? 수컷 봉, 암컷 황 이렇습니다. 봉황은 암놈, 순놈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봉황.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재미납니다. 10개월이 지나고 형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신기하죠. 같은 날 같은 시에 낳답니다.
근데 동생은 딸을 낳고 저는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홍익TV에 박청현 대표님이 보내주신 사례입니다. 사례 보내서 감사드리고요. 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럼 돌고래가 풀장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돌고래 수십 마리가 풀장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몸 상태가 별로였는데 꿈에서 그 돌고래가 내 돌고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꿈속에서 생각한 게 중요합니다. 아주버니는 크고 예쁜 백사가 꿈에 보였다고 한다. 이렇게 태몽을 내가 꾸기도 하고 아주버니가 꿔주기도 하고 이웃사람이 꿔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단서가 좀 있습니다. 여기 그 예쁜 백사가 보였다고 하시더라. 여기 있죠? 그러니까 예쁜 백사니까 딸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 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자 아이를 낳으실 때 아주 귀공자, 아주 귀공자에 아주 그 남자도 아주 그렇게 예쁜 자, 연예인의 딸아이 태몽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 예쁜 백사에서 여아를 출산하게 될 것을 예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은 한 마리가 몸 상태가 별로였는데 내가 꿈에서 그 돌고래가 내 돌고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생각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태몽이야말로 20년 30년 후에도 태몽에 예지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의 그 건강면에서 몸 상태가 내 돌고래라고 생각한 돌고래가 몸 상태가 좀 별로였기 때문에 건강이 조금 염려되고 있습니다. 자, 눈부시게 흰 고래 태몽 꿈을 꿨습니다. 자, 이런 꿈을 꿨을 때 태어난 아이가 피부색이 아주 하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멀리서 흰 물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랬는데 고래가 암놈 순놈이었는데 아마 순놈 고래였던 모양이겠죠. 그리고 좀 희망적인 거는 큰 고래였기 때문에 큰 능력의 소유자가 큰 그릇의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다라는 기억을 가졌다고 했는데 피부가 하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돌고래와 눈이 마주친 태몽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결과가 임신 9개월째 아들이라고 지금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이라고 하는데 역시 지금 쭉 봤지만 아들, 딸 막 이렇게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태몽으로 아들과 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를 갖다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몽 속에서 꿈의 전개가 좀 평온하고 좋게 전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길이 아주 평온하고 행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 태몽의 특징은 강렬하고 생생해서 태몽으로 갖다가 인식합니다. 20년, 30년 지나서도 이 꿈을 기억할 수 있는 게 태몽 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돌고래의 콧등을 내리친 꿈이 있습니다. 44살에 둘째 아이를 임신한 탤런트 김미숙 씨의 태몽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딱 보면은 시커먼 고래. 그래서 콧등을 쳤다고 했는데, 크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아들 낳는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딸을 낳답니다. 그래서 이 표상 가지고 호랑이 꿈이라고 해서 반드시 남아가 아니고 고래라고 해서 시커먼 고래라고 반드시 또 남아가 아닙니다. 콧등을 한번 쳤다고 했는데
콧등하고 관계돼서 좀 코가 예뻐요 그랬는데 뭔가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자, 고래, 돌고래의 탈몽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유튜브를 구독 신청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저희 홍순애 박사 꿈의 몽의 사이트 정회원으로 1년간 이용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